자, 오늘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정말 미국의 그 유수의 여론조사 회사 또 선거 예측가들 모조리 다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네.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지난주에 그래도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셨을 때도 제 마음이 쫄깃쫄깃했습니다. 저도 뭐 시종일관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그냥 해리스가 따라잡았다. 뭐 이미 뭐 추월했다. 선거 예측 전문가들 뭐 얘기로는 해리스가 된다. 네. 그럴 때였는데 소장님은 꿋꿋이 그냥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구 언론이 예. 사실 왜곡 보도를 안 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왜곡 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래요? 가장 왜곡 보도가 심했던 것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초기에 한국에 보도된 외신들 보면 우크라이나가 대승하고 있고 예. 러시아는 계속 깨지고 있다. 네네. 참패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패망 직전입니다.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쿠르스크 침공했을 때도 뭐 이제 러시아는 끝났네 뭐네 했지만 네. 쿠르스크에 들어간 정예병들 거의 다 전멸했단 말이죠. 어허. 그러니까 외신들이 예. 굉장히 왜곡 보도를 많이 한다. 조작 보도까지도. 이런 거를 한국인들이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박대기 기자라고 KBS에 어머니가 그 되게 의식이 있으신 분이어서 어려서부터 박대기 기자님한테 그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네. 왜냐? 진실은 외신에 있다. 외신을 봐라. 그러니까 국내 언론 믿지 마라. 근데 사실 외신도요. 미국 것만이나 서방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러시아 것도 있습니다. 예. 스푸트니크라든가 예. 뭐 중국의 신화통신도 있고 예. 다 같이 봐야죠. 요즘엔 구글이 다 번역해 주기 때문에 네, 볼 수 굳이 있어요. 뭐 어학 공부를 안 해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네. 일방적인 뉴스만 접하다 보면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네.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변치 않는. 네. 바이든이 사퇴한 것도 예. 불리하니까 사퇴한 거 아닙니까? 네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 해리스를 대타로 내보냈지만 예. 역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미국의 언론들이 거의 다 친민주당이거든요. 예. CNN, 뉴욕타임스 뭐 다 워싱턴 포스트는 네. 얼마 전까지 다 배 조스가 그렇습니다. 장악하기 전까지는 친민주당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해리스를 띄웠어요. 당선시키려고. 예.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도 살짝 작업을 했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해리스가 되지 않냐 하는 좀 착시가 있었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군수산업체들이 네. 워낙 또 트럼프를 해리스를.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력으로 뭐 언론이나 뭐 네네. 선거 예측가들 네. 입을 말하자면 컨트롤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일날까지도 그런 일을 했는데 네. 결과를 보십시오. 뭐 압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저변에 네. 미국인들의 저변에 흐르는 민심 이걸 읽으면 사실상 민주당이 또 집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여론조사나 뭐 선거 전망 다 떠나서 아니 지금 바이든이 싫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데 그 마당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부통령을 갖다 세운다? 네. 그것도 게다가 백인들이 네. 그 별로 이렇게 표를 주지 않는 유색인종에다가 여성 한 번도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거는 일단 선거를 포기한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 정서로 봤을 때는 저 어려운데. 해리스가 그리고 상품성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똑똑하고 그러지도 않고 사실 네네. 언론 인터뷰 같은 거 잘 못하는 거로 정평이 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의 그냥 아바타 아니냐 네.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후보의 경쟁력도 좀 취약했다. 이게 만약에 진짜 그 여당에서 재창출을 하려 한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모델,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네. 삼김 정치에 저항을 했었고 또 아울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신선한 차별화였거든요. 그런데 해리스는 뭐 어떤 점에서 차별화라고 하는 건지 그냥 여성이란 점, 젊다는 점 이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권 심판 하고 싶은데 해리스를 찍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미국의 민생이 가장 이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사들 보면 지표가 좋네 뭐네 하지만 이거는 체감 민생하고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부자들 얘기고 일반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운 구호 중에 하나가 4년 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냐 이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아, 요게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먹혔어요. 트럼프 때는 물가가 1%였는데 지금 물가 고공행진을 계속했단 말이죠. 네네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예.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물가를 올린 주범은 바이든 행정부다. 네. 바이든이 괜히 쓸데없이 전쟁 벌리고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네. 두 번째로는 불법 이주민들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경제를 망치고 너희들 삶을 황폐화시켰다. 이게 먹혀 들어간 거죠.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상관없고 또 한국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이 교훈을 우리가 그러니까 삼을 아무리 수 있을까요? 장밋빛 공약을 던지고 말을 화려하게 해서 당선돼도 네.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네. 국민들의 삶.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먹사니즘이죠. 네.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예. 결국 심판받아요. 문재인 정부지요, 사실은. 네, 문재인 정부도 뭐 그랬죠. 거시 지표는 좋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윤석열과 비교해 보면은 뭐 비교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한데, 근데 개별 체감해야 되는 국민의 거죠. 삶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서.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예,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는 가진 자들의 얘기죠. 네.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표가 아무리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도 부자들만 좋습니다. 서민들은 너무 힘들어요.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대로 놔둔다면, 즉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생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에 트럼프가 이거 성공 못하면 네. 다시 민주당이 또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를 할 때 네. 북한이 우리한테 뭐 풍선을 날려요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서울을 욕했을 겁니다. 익히 소문은 들었건만 이렇게 쪼잔하고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트럼프가 그 얘기만 했더랬죠. 조선업. 예. 야, 너희들 조선업은 우리가 좀 빼먹을 게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만 연락했다잖아요. 트럼프가 네. 얼마나 야근 사람인지 모릅니다. 네. 사실 말을 막 거칠게 하고 그래도 예. 장사 속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빼먹을 얘기만 한 거예요. 오물은 네가 먹고 예. 나는 조선업을 먹겠다. 아, 오늘은 네가 먹고. 그런 입장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당선이. 뭐 그냥 전화를 안할 수가 없는 받았을 때 그냥 나의 역사 들어주고 북한 김정은 나쁜 새끼 그 같이 로켓맨 막 이러면서 같이 비난해 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뭐 그렇게 머리가 나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형님이 바뀌었으니까 예. 전화한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상 이 대통령실이 초상집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당선된 다음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예. 파병설을 엄청 퍼뜨리면서 예.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개입하려고 예. 그리고 그걸 한국으로 끌고 와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당겨보려고 작전 중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해리스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걸 계속하려면 트럼프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똥을 본 거죠. 사실 해리스가 되면은 네. 해리스한테 그저 우리가 네. 군대 보내서 당신 대신에 미국 대신에 우리가 싸울 그렇죠. 생각이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네, 그럴 그 심산이었겠죠. 네네네. 근데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그게 파탄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파병설 보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트럼프 예. 당선 이후에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네. 자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의 앞날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 외교 정책에서 큰 이제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렇죠. 외교 안보.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세계 전략은 바이든과 180도가 다르죠. 바이든은 추락하는 미국 패권을 어떻게든 방어하겠다 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는 뭐 하마스와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예.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한 대만과 한반도 긴장 고조. 네. 이게 바이든의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바이든은 임기 말에 그 핵교리도 바꿨습니다. 사실 핵교리를 바꾼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북한, 네. 러시아, 미국. 예. 바꿨는데 미국이 뭐라고 바꿨냐면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핵으로 상대하겠다. 라고 바꿨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와. 지금 거기서 이제 바이든이 너무 치매가 심해서 예. 맛이 갔나 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 무모한 핵교리니까 예. 어떻게 3개 핵강국을 상대합니까? 동시에. 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발상에는 그 뭐 한국 같은 나라를 그렇죠.
방패막이로 삼는다든지 그렇죠. 한일 총알바지로 삼는다든지 그런 구상이 다 있을 그렇죠. 거예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네. 한반도에서는 한일 이걸 밀어넣겠다는 거고 네. 자기들은 뒤에서 그냥 떡고무리나 챙겨 먹겠다. 이런 본토 건데. 안전을 꾀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는 아예 입장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추락한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거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쇠퇴하는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을.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이제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전 당장 끝내고 네. 중동전도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한반도 긴장 고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국내 문제만 잘하자. 네.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중러를 동시에 적대시했던 바이든을 쫓아서 네. 윤석열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놨습니다. 예. 뭐 중국도 그렇지만 예. 뭐 거의 지금 파병을 할 경우에는 러시아와 교전 상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성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러시아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트럼프는 최소한 러시아와 북한과는 화해를 하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세 나라 동시에 상대 못하니까 네. 중국만 치자. 네. 중국도 군사적으로 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경제적으로. 관세 때리고 뭐 이래서. 예. 그 대신 중국을 고립시키려면 힘이 딸리는데 세 나라를 어떻게 상대하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화해를 해야 된다. 네. 이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훨씬 지능적인데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죠. 현실을 인정하는. 예. 이제 그러면 트럼프는 당장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든 끝내고 러시아랑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거고 예. 또 북한과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윤석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예. 윤석열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예. 취임 이후에 최대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첫 통화에서 징징대는 윤석열의 실체를 확인했으니까 얘는 밟아도 되는구나. 그렇죠. 완전히 형님 빼고만 믿겠습니다. 이러는 친구구나.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앞뒤가 다른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주류 정치인을 까면서 뜬 사람이거든요. 네. 왜 깠냐면 위선자라서 깠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나름 솔직해요. 속에 든 게 뭐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 드러내요. 예. 그래서 위선자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예. 개인적으로. 예. 게다가 뭐 미국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도 결국 위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힐러리를 위선자로 그냥 매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런 면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 사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엘리트 예. 정당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서민들을 뭐 생각하지 않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위선자를 엄청 싫어하는데 이 윤석열은 바이든 앞에서는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뒤돌아서면 욕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딱 걸렸죠 하나. 예. 예. 또 트럼프가 싫어하는 사람은 비굴한 사람. 비굴한 사람. 엄청 예. 싫어.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기도 나름대로 자수성가했고 예. 남한테 머리 조아리며 살지 않았다. 그런데 또 돈이 많아지니 달라붙는 인간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거의 경멸합니다. 윤석열 같은 저자세를 보이는 사람을 보면 트럼프는 이제 도는 거죠. 막 밟고 싶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윤석열을 몰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 친구를 대통령으로 두는 순간 밥이죠, 우리도 밥. 이제 말하자면 짓밟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국격이 예.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아, 그렇지. 자기 철학과 주견이 없는 사람 싫어해요. 윤석열도 딱 걸려요. 트럼프가 싫어하는 세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심리적으로도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한미 관계는 그러하고 네.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에게는 이제 주적으로 이제 네. 규정된 북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트럼프하고 좀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뭐 앞뒤가 다른 면을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워낙 유형이 다 속하지 않죠. 트럼프가 사실 인간적인 친밀감을 표현을 많이 했죠. 네. 여태까지 초기에 한번 대립 있을 때는 욕을 좀 했지만 로켓맨이 뭐니 했지만 그렇죠. 예. 북미 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는 욕을 안 합니다. 그렇지. 놀랍게도. 예. 계속 칭찬만 해요. 그리고 유세 때도 틈만 나면 얘기를 하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핵 많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다. 좋은 일이다. 예.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많은 핵이죠. 그것도 예. 한 개 핵이 아니라 예. 많은 핵을 보유한 나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이미 북에 대한 정보를 계속 흡수하면서 자기가 대권을 잡으면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예. 트럼프가 자기 사진집 냈지 않습니까? 지적집. 거기에서도 제일 많은 사진이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만큼 북미 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행인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는 낮아질 것이다. 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 네. 그건 분명하고요. 예. 북한도 그걸 알겠죠. 전쟁 위기는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네. 걸 알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양보할 게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제 제재 해제 정도로 예.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 정도로 교환이 가능했지만 예.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핵 무력을 돌려 세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북에. 네. 그러니까 영변 핵단지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공개한 네. 농축 우라늄 시설 예. 네 군데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거 다 폐기 못 하거든요. 완전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그동안 요구해 왔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을 많이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 강령에서 예. 북비핵화를 지웠습니다. 아, 그렇죠. 민주당도 지웠어요. 이거 조선일보가 한번 문제 삼았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음. 북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인정을 한 겁니다. 합의를 네. 본 거예요. 예. 그렇다면 뭘 줘야 되냐는 거예요. 북쪽에다가. 예전에 북쪽은 트럼프랑 화해함으로써 제재를 풀고 국제사회에 진출해서 경제를 좀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게다가 앞으로도 브릭스 진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줄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건데 네. 이 상태에서 협상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지, 그다음에 일부 제재 해제 정도는 해줘야 예. 대화에 응할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그런 정도까지 양보하면서 북미 회담을 추진할 것인가. 예. 또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예, 그때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네. 하는 것 두고 봐야 지금은 되겠죠. 힘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상하원도 다 장악을 했고. 지난번보다 훨씬 낫긴 하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네오콘의 포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볼턴, 네. 체니 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체니가 해리스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렇죠. 딕 체니가 볼턴은 이미 원수가 됐고. 원수가 됐고. 예. 그 트럼프는 이 네오콘들에 대한 원한이 있죠. 예. 그 북미 회담을 파탄낸 건 내가 아니다. 예. 난 하고 싶었다. 니네가 방해해서 파탄낸 거 아니냐. 예. 이게 이렇게 돼야 또 자기가 추진할 명분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번에 다 배제했고 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채웠다. 그러면 공화당을 장악한 거예요. 트럼프가 네. 그 사이에. 예. 그래 체니가 나간 거죠. 열받아가지고. 예. 나 민주당 지지할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예.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의 당이 됐고 거의 상하원 장악했고 네. 인선도 네오콘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폼페이오니 다 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반대했던 사람들 그렇게 꾸릴 것이니까 아무래도 지난 1기 트럼프 때보다는 추진력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거는 분명합니다. 아, 이 트럼프 보면서 물론 많이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실패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자기 당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완벽한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점 맞습니다. 위선적인 네, 그거 싫어하죠. 거 싫어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엄청난 사법 리스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고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는 좀 뭐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으로 네. 여러 건 기소돼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점으로 좀 종합해 보건데 이것도 똑같네요. 테러 당한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극우 파시스트 성향이 있다 트럼프에게 네. 인종주의라든가 그런 거 빼면 네. 나머지 정말 비슷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를 선택한 게 뭐 인종주의 때문은 아니고 아닙니다. 민생이라고 봐야죠. 실용주의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을 타고 간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결국 미국의 어떤 네. 그 민심과 괴를 같이해서 자기의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편 중에 이런 비슷한 캐릭터가 전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념성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이 사람은 뚜렷한 이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네. 실용주의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장사꾼이죠. 예. 그래서 현실 인식을 잘못하더라도 예.
조금만 지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트럼프가 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너무 모를 때는 중국의 속국으로 알았어요. 네. 중국어 애들한테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네. 근데 만나보니까 아니거든요. 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자 바로 태도를 바꾸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네. 나중에는 아예 이제 북에 대한 인식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정도로 개방적이에요. 열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화하는 이재명과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사회나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실용주의자들이 잘 득세하기 힘든가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주류에는 배척. 주류는 싫어하지 또. 주류는 이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배해온 집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득권층.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용주의라는 얘기는 결국 기득권층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실용이냐 했을 때 자기 개인을 위한 실용이라면 그건 그야말로 사익 추구형 인간으로서 네. 정치인의 자격이 없죠. 근데 정치인이 실용주의를 얘기한다면 그건 대체로 백성들, 국민들을 위한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가 대표적이죠. 네.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네.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백성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세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너희들 다 굶어 죽어도 되고 예. 전쟁터 가서 죽어도 되니까 예. 우리 이념을 지킬 거야. 이건 사실상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이념은 이제 허울이고 구실이고. 근데 실용주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류 세력에서 등장하기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